이 장면 나만 불편한가요? 우리 세진이가 진행하겠습니다. 너는 일상생활 중에서 장애인의 모습을 보거나 장애인이 행동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면 어디서 장애인을 봤어? 호연이. 본 적이 없어. 아니, 장애인 제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네, 없어요. TV나, TV에서도 장애인을 본 적이 없어? 그 장애인 교육할 때 만화로만 보여줘서 본 적이 없는데, 그럼 네가 생각하는 장애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 장애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해서. 몸이 불편한 사람들, 또, 일상생활이 힘들거나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장애인 아닌가요? 음, 그래서 너 어, 이미지가 어떠냐, 이미지가. 장애인의 정의가 아니라 이미지가. 네가 생각하는 장애인에 대한 이미지가. 장애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느낌이 어떠냐고. 좀, 뭐라 그러지? 이미지는 좋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에는 안 좋다고, 안 좋은 이미지로 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애인 하면 너 이미지가 좋다고? 그, 어떤 점에서 장애인 하면 이미지가 좋아? 그 날라가 버렸네. 세진 얘기? 저는 그 지하철 저번에 한번 지하철을 타러 갔을 때도 휠체어를 타서 타기를 좀 불편해 하시는 장애인분들을 본 적도 있고 TV에서도 뭐 장애인의 날인가 그런 뭐 이런 날 때문에 한번 TV에 나오는 걸 뉴스로 본 적이 있었어요. 음. 선생님은요? 네, 뭐, 저는 장애인 같은 경우에 일단은 뭐, 교회에서, 휠체어 장애인들을,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함께 있는 적이 있었고, 또 이렇게 뭐, 시위 현장, 집회 현장 같은 데서도 장애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또, 저 어린 시절에, 언어 장애인, 또 약간 정신지체 장애인과 함께 교회를 다닌 적도 뭐 있었고, 뭐, 어쨌든 뭐, 일상생활 속에서 장애인을 많이, 접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 같은 곳에서 장애인을 만난 적들이 있었습니다. 어, 그러면 그 뭐지? 이 책에서 그 성수소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수소자는 성을 바꾸거나 또는 동성애자, 이런 사람, 그런, 좀 다른 사람들과는 좀 특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 달라고 하는 건데, 너희는 이런 성수소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자, 호연이. 소수자입니다. 소수자. 소수자. 그러려나? 호연이 성소수자에 대해서 너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냐고. 음, 호연아, 성소수자에 대한 너의 의견은 뭐냐고. 안 들리니? 세진이 너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어, 저는, 성소수자가, 그렇게 좋은 집단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조금, 이런 성 전환이나, 그 동성애자에 대한 별로 좋은 이미지가 있지 않아서인데, 이거를 좀 사별이나 편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원래대로라면 원래대로면 별로 좋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돼서 전 성소수자로는 별로 존중하지 못할 것 같아요. 선생님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세준이와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이고 교회에서 뭐 목사님이나 설교 말씀 중에
동성애자라든가 이런 성소수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개인적인, 저 개인적인, 선생님으로서 아니라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성소수자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그 사람 두 가지면, 첫 번째는 이게 자기가 선택한 거가 아니라 타고난 거다, 태생적으로. 그러니까는 우리가 다수 같은 경우는 남자 같은 경우는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 같은 경우는 뭐 남자를 좋아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수의 경우는 그러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아, 일부 사람들은 타고날 때부터 몸은 남자로 태어났지만 남자를 좋아하고 또는 뭐 여자로 태어났지만 여자를 좋아하고 또는 어떤 사람은 남자로 태어났는데 남자 여자가 다 좋은 그 양성애자로 그러는데 뭐 그런 식으로 그게 이제 자기가 난 남자를 좋아할래. 난 여자를 좋아할래.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타고난 어떤 그런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그 자체로 존중해 줘야 되지 않나 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 그 사람이 선택했다 할지라도 그러면 나는 선택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없나라는 면에서 그 사람의 선택 권한도 역시 존중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그 뭐 세진이나 그 기독교 측에서 이렇게 성소수자에 대해서 우려하고 걱정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짜 우려하고 걱정할 부분들이 있는지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어쨌든 지나친 걱정과 우려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소수자의 그 문제는 그냥 존중해줘야 된다라는 편입니다. 호연이 성소수자에 대해서 호연이 입장을 얘기하래. 어, 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지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남자랑, 또, 동성애자라고 부르고, 동성애자랑 성을 바꾸면은, 부모님이 낳아준 성이, 일단, 성을 바꾼 사람들은 부모님이 낳아준 성이고, 그거를 저는 개인적인 고정관념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성을 바꾸는 거는 좀 아니라고 보고, 동성애자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보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어, 또, 이 책에서, 조금 다른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라고 해서, 이방인들, 즉, 다른 나라 사람들, 외국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최근 TV에서도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비정상회담과 같은 TV 프로그램에서도 외국인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는데, 너는 이 외국인들이 나오는 방송을 본 적이 있어? 호연이. 일단 다시 한 번만, 요즘에 TV에서는, 다른 외국인들이 나와서 그 TV에 출연하는 경우가 있는데, 너는 그 그런 TV 채널을 본 적이 있어? 본 적이 없는데, 외국인이 나오는 한국 TV, 우리나라 TV 프로그램에 외국인이 나와서 뭐 이렇게 TV 프로그램이요? TV 프로그램 중에 없는데, 음. 나는, 옛날에 좀 봤던 특파원 25시에 나왔었어. 거기는 일본 사람이나, 이탈리아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다른 나라들을, 여행하면서 그거를 좀 감상하는 것을 봤고, 또, 벌거벗은 세계사, 그런 세계사 이야기에서도, 그 나라에 살았던 외국인들을 모셔서, 같이 그렇게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을 TV 프로그램에서 본 적이 있어. 선생님은요? 네, 저는 뭐 외국인들이 나오는 TV 프로그램을 즐겨보는 편입니다. 최근에 가장 열심히 보고 있는 프로그램은 어서 한국은 처음이지라는 그런 프로그램이어서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의 친구를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한국 문화를 이렇게 소개하고 체험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작품 흥미롭게 잘 보고 있습니다.
또 아까 세진이가 잠깐 얘기했는데 그 전에 이제 비정상 뭐 회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 그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 중에 우리 한국에 와 있는 사람들이 각 나라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각 나라의 시각을 갖고 토의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도 재밌게 즐겨 봤었습니다. 과거에. 그리고 이제 좀 다른 건데 그 TV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좀 이렇게 여러 역경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극복해 가는 어떤 그런 TV 프로그램들이 또 이렇게 있어서 그 프로그램들도 이렇게 본 적이 있고 잘은 안 봤지만 이렇게 외국인 여성들이 우리나라에 그 결혼 이민 와가지고 또 적응해 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 어쨌든 이렇게 본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책은, 거의 모든 것을 다 편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담은 책인데, 너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편견이나 차별을 하면서 살아간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었어? 호연이. 질문 다시 한 번만. 지금 잘 안 어, 들려가지고. 이 책에서는 차별과 편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는 살면서 편견과 차별을 하거나 본 적이 있어? 음, 난 본 게 아니라 당해 본 적은 있어서 학교에서 뭐 힘이 세거나 돈 많은 애들한테는 돈 많은 애들이 치면은 괜찮은데 나 같은 애들이 실수로 치면은 뭐 계속 때리는 그런 스프를 받아본 적은 있긴 해. 나는, 좀, 외국인들이나, 그런, 흑인들에 대한 차별이 아직은 남아있는 것 같아. 어느 정도 그런 흑인에 대한 차별을 지워보려고는 했는데, 아직까지 뭔가 피부색이 검은색이다 보니까 나랑은 뭔가 다르다는 느낌 때문에, 좀, 좀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는 것 같아. 선생님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이사를 왔는데 그 동네 아이들한테 이사 왔다는 이유로 이렇게 텃세를 당한 차별을 당한 뭐 그런 경험들이 어쨌든 좀 있었고 최근 들어서 저 안에 그런 차별의식이 좀 남아있지 않나 생각하는 것들이 저희 집 앞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새벽에 막 술 먹고 막 시끄럽게 떠들고 싸우고 막 그러는데 그게 이제 뭐 이렇게 중국인이었던 것 같은데 뭐 그래서 물론 이제 누구 한국 사람이었어도 새벽에 떠들고 뭐 하면 화가 났을 것 같은데 외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우리 남의 나라 와서 이렇게 떠들어 막 이런 식으로 중국 사람이란 이유로 더 많이 화가 났던 제 마음 안에 어떤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러한 차별의식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외국인이라면 뭐 우리나라에 왔으면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뭐 외국인인데 왜 지들이 자기들 나라처럼 막 활개치고 다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욱하는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면 제 마음 안에도 어쨌든 그런 차별이 그러니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조금 더 이렇게 뭐 외국인은 이래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의식들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또 6장에서 나를 위한 그대로 당당하게, 나를 위해 있는 그대로 당당하게 해서 그 바비 어린이들이 가지고 노는 그런 바비 인형이 비현실적 체형 탓에 아름다운 기준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해서 조금 어, 그것이 별로 좋지 못한 인형이다 이런 식으로 내리는데 너희는 이 바비 인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호연이. 호연아, 또 안 들리니? 혜진부터 얘기해. 나는 인형을 만드는 것은 자유지만 바비 인형을 만들 때도 좀 체형이나 머리 색깔
색깔은 좀 다양하고 체형은 좀 다양하게 만들어서 어린이들이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생각을 열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 선생님은요? 네, 저 역시도 마찬가지 생각인데, 최근 들어서 어쨌든 뭐 바비 인형이나 이런 것들도 좀 다양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세진이 얘기했듯이 좀 더 이렇게 체형이라던가 뭐 장애라던가 등등, 이렇게 여러 다양한 모습들을, 아, 가져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장사하는 사람들이라면 팔릴 것들을 이렇게 어 만들기 때문에 이게 그 사람들의 문제인가 아니면 사는 사람들의 문제인가라는 부분에서 뭐 둘 다의 문제인 건가 좀 헷갈리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지만 촉구할 수 있다라면 좀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준비했어요. 호연아 안 들리니? 말을 해봐. 네 말도 안 들리나? 다시 접속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보면 세진이가 이 책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봐야 될 여러 부분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했습니다. 딱 하나 빼놓고 이야기한 것들이 있는데 이 책의 특징이 지금 호연이가 세진이가 말했듯이 차별의 문제를 집중으로 다루고 있어. 차별의 문제를. 그러면서 차별당하는 여러 그 대상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세진이가 얘기했던 호연이 들려 이제? 네. 어, 장애인의 문제, 성소수자의 문제, 그 다음에 외국인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뭐 외모 차별에 관한 문제 등등 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키워드가 하나 더 있지. 지금 차별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어떤 대부분 다 이렇게 소수자에 관한 어떤 그런 차별에 관한 다루고 있는데, 이 책의 특징이 이러한 차별 중에서 어디에 나타나? 여기 소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어? 제일 위에. 장면, 그, 미디어, 미디어. 미디어에 나타나. 자, 호연이 미디어가 뭐야? 미디어요? 음, 영상 같은 그런. 음. 자, 미디어는 우리말로는 우리가 매체라, 매체. 매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스 미디어 하면 이제 대중매체라고 얘기하는데, 미디어, 매체, 매개체. 매체가 되는 것들 보고 이제 우리가 미디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미디어가 우리가 이제 TV. TV가 이제 미디어지. 또는 뭐 라디오, 신문 이런 것들이 다 공통적으로 대중매체, 다수를 상대로 한 그런 미디어. 사실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미디어예요. 여러분 무슨 블로그를 한다, SNS를 한다, 유튜브를 한다, 다 이런 것들이 다 뭐에 속한다고? 미디어. 미디어에 속한다고. 근데 이제 이 책에서 주로 얘기하는 것들은 이른바 대중매체, 매스미디어라고 하는 TV, 뭐 영화, 아니면 뭐 라디오 이런 곳에 나타나는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1장에서는 미디어로 본 기회의 불평등 이야기라고 해서 과연 우리가 공정한 기회,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고 살고 있는 건가라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두 번째로는 미디어에 나타난 양성평등의 문제, 양성평등하면 우리가 남녀 평등을 보통 얘기하는.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양성평등이란 말을 또 잘 안 쓰려고 그럽니다. 양성평등이라고 하면은 세상에는 남성과 여성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남성과 여성 말고 무성, 남성, 여성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그런 무성도 있는 거고, 아까 말했던 그 양성이라는 부분도 있는 거고, 또 성전환이라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양성평등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또 다른 소외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양성평등이 아니라 그냥 성평등이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또 있는 것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3장에는 바로 그 사회적 소수자 이야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바로 이제 성소수자라던가 뭐 장애인이라던가 그 다음에 외국 우리나라 한국에 와 있는 제한 외국인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수자들에 대해서 이야기, 노인들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빈부격차, 가난에 대해서 빈부격차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5장에서는 인종차별, 인종차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6장에서는 외모 차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미디어상에 어떻게 그 이야기되고 있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까 세진이와 호연이가 자기 나름의 어떤 그런 주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세진이가 이제 제일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은 이른바 성소수자 문제들에 대해서는 세진이가 다른 견해, 다른 관점들을 갖고 있었고 호연도 역시 마찬가지 생각이었던 걸로 보여주는데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늘 얘기하듯이 책은 저자의 주장인 거고 그 저자의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수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얼마든지 반박할 수도 있고 다만 이제 그것들이 그냥 무조건 싫어 뭐 아니야 틀렸어가 아니라 검토해 봐야지 그 사람 이야기에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내 부분에서 어떤 점이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진이가 어쨌든 뭐 거의 중요한 부분을 다 짚었기 때문에 그 세진이가 얘기했던 것도 중심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고 또 시간이 남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80, 그 뭐야 장애인에 대해서 일반적인 인식은 아까 우리 호연이한테 그 얘기하다가 호연이가 그 접속이 끊기는 바람에 얘기가 충분히 되지 못했는데 장애인에 대해서 아까 호연이가 이미지가 좋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좀 더 자세히 얘기해봐. 호연이 네? 장애인에 대해서 네가 이미지가 좋다고 그랬는데 그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보라고. 이렇게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응? 너무, 잘 안 들려가지고, 응. 잘못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장애인 하면 어쨌든 너는 그 아까 그 장애인에 대해서 뭐 현실에서 장애인을 잘 보지 못했다고 일단 얘기를 했었고, 네, 장애인이 몸이 불편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것은 네. 장애인 하면 또 떠오르는 걸 네가 자유롭게 또 얘기를 해보라고. 그건 너 머릿속에 있는 거니까 너만이 알 수 있는 거야. 장애인 하면 떠오르는 거요? 어, 점자블록, 점자블로. 그다음에, 점자, 또, 수화, 응? 수화, 수어. 어, 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장애인에 대해서 아니면 네가 그 감정, 태도 이런 걸 얘기한다면, 몸이 불편한 사람이나 뭐 장애인 같은 사람들은 응,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해줄 때 응.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아요.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 네가 도움을 줘야 된다. 네. 근데 도움을 주는 데에서 너가 기쁜 마음, 기꺼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아니면 뭐 귀찮고 싫은 거야? 아니면 뭐, 귀찮고 싫지만 그래도 사회적 의무, 난 착한 사람이니까 도와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어떤 마음인 거야? 잘 모르겠는데. 네 마음인데 네가 모르면 어떻게 해? 어? 자, 그럼 이야기를 여기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호연이는 왜 장애인을 일상생활에서 잘 만나지 못할까? 왜 세진도 역시 마찬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왜 장애인을 만나지 못할까? 이유가 뭐야? 어, 네. 사람들이 좀 떨어진 곳에서 생활하라고 눈치를 줘서. 무슨 말이야, 그게 세진? 그 뭐지? 장애인들이 그 사람들이 많은데 가면 뭔가 나와는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부담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좀 나만 장애인이니까 이 사람들한테 뭔가 피해를 줄 수 있겠다, 방해를 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줄 수 있어서 장애인들이 일부러 눈치 받기 싫어서 피해 다닌다던가.
장애인들이 피해 다닌다. 호연이, 왜 우리 일상 네, 장애인을 잘 못 볼까? 아기가 태어나는데 요즘 대한민국 출산율도 좀 그런데 저출산에서 그 극소수만 그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나거나 사고, 뭐, 사고가 많이 안 나서? 아, 장애인 자체가 별로 많지 않다. 네, 그래서 보기 어렵다. 특별히 많지 않다. 네, 자, 지금 현재 그 장애인 인구가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가 약 5%라고 합니다. 5%. 5%라면 100명 중 몇 명? 오, 5명. 100명 중에 5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 반에 몇 명이야? 60이래. 30명이요. 30명. 호연이네, 너네 반에 몇 명이야? 저희 반 대략. 30명이요. 그러면 너네 반에 최소한 몇 명 있어야 되는 거야? 한 명. 1.5명 있어야 된다고. 두 반에 2명 있어야 된다고. 근데 너네 반에 장애인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다는 거야. 그리고 너네 아파트, 만약 너희가 아파트에 살면 너희 아파트 안에도 뭐 15층까지 있다. 그럼 30가구면 30가구 곱하기 뭐 세 사람에 네 사람 산다. 그럼 120명이면 거기에 최소한 몇 명은? 5명은, 6명은 장애인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장애인 있는 거 없는 거야? 없어요. 별로 없다는 거지. 그럼 왜 이렇게 장애인이 별로 없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호연이가 말한 것처럼 장애인 자체가 없어서일 수도 있어. 근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 왜냐하면 장애인의 통계적으로 봤을 때 5% 이상이 된다고 그러니까 장애인이 100명 중에 5명 이상이라고 하니까 장애인은 존재해. 그런데 우리가 장애인을 잘 못 보는 이유는 세진이가 말했던 이유. 아까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장애인들이 집 바깥을 안 나오는 거야. 또는 장애인들을 시설에 가두는 거야. 장애인들을 사회시설 이런 데다가 장애인들 너희들은 여기에만 있어. 라고 다른 데 노출을 안 시키는 거야. 그리고 과거에는 장애를 가진 자녀가 있었을 경우에 부모님들이 그 장애 가진 아이들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했어. 과거에. 그러다 보니까 장애 갖고 있는 사실들을 뭐 했다는 거야? 숨겼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장애인과 만날 이유가 없는 거지. 거기다 플러스 이 책에도 잠깐 나왔었는데 우리나라는 장애인들이 이동, 이동하기가 편해 불편해? 불평하네. 불편해.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 근데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았어. 그래서 혹시 호연이도 그 전장현 시위라고 혹시 들어봤어? 전국 장애인 연합회에서 그 네, 지하철 아침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탑승하려고 하는 바람에 그 지하철이 잘 뭐야 제 시간에 못 가고 그래서 막 그 연착되고 그러는 바람에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올해 초에도 그랬었고 작년에도 그랬었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혹시 그런 뉴스 본 적 있어 없어? 호연아 네, 있다고 없다고? 없어요. 없다고? 네, 여기 보면 보여? 예. 뭐 교통카드 찍었는데 전장현 시에서 지하철 못 타면 14일간 환부, 철도 파업에 전장현 시까지 그래서 어 뭐 이런 식으로 장애인 이동권을 주장을 하면서 이 분들이 아, 시위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거 그것도 어, 학교에서 배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위를 하는 거야. 어, 어.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불편하다. 왜 장애인들이 꼭 왜 이런 때 이렇게 지하철이 잘 못 다녀도 이렇게 시위를 하냐. 그래서 출근길을 막고 그 지각하게 만드느냐. 그래서 이 장애인들을 상당히 뭐하는 비난하는 그런 쪽이 있었다는 거야. 불편하니까. 반면에 이 장애인들이 왜 이렇게 시위를 하는 거야? 관심을 주지 않았어? 어? 관심을 주지 않았어. 호연아 뭐라고?
관심을 주지 않아서. 관심을 주지 않아서. 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라고 하는 요구가 사실은 뭐야? 어려운 요구야? 아니 그게 뭐 대단히 무례한 요구야? 나도 어디 가고 싶은데 갈 수 있게 해달라. 라는 그런 요구란 얘기야. 그런데 장애인들이 가고 싶은데 가게 하려면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계단. 네. 계단 같은 경우 휠체어 장애인들이 계단을 갈 수가 없. 없어요. 그럼 이렇게 리프트를 설치한다던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던가 또는 그 전철과 승강장 사이에 폭이 넓으면 장애인들이 탈 수가 없잖아. 또 버스가 우리가 계단으로 이렇게 오르는 버스들 있잖아. 네. 이런 버스에 장애인들이 탈 수가 없어요. 없는 거잖아. 그러면 장애인들이 탈 수 있도록 그 버스가 이른바 저상버스 낮아야 되고 거기서 또 이렇게 이렇게 받침대가 이렇게 내려와야 해서 장애인들이 올라가 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런 뭔가가 갖춰져야 된다는 거지. 어? 근데 그런 거를 하려면 뭐가 들어? 돈. 돈 비용이 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그런 비용을 이유로 해서 그런 장애인의 이동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우리가 참아야 되느냐, 소외돼야 되느냐. 그런 점에서 이제 계속적인 요구를 하는데 그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출근길 시위라는 어떤 그런 방식을 통해서 자기들의 목소리를 알리려고 하는 거고. 하지만 당장 출근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왜 하필 뭐야 출근길에 나와서 이 난리냐 라고 또 얘기하는 그런 그 갈등의 어떤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최근에 그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대회에 참가를 하고 왔는데 그 단체가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지구 네트워크 대회라는 그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든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아껴서 이제 그 행사를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수어 통역 아까 호연이가 수어 얘기했는데 수어 통역사들이 와서 계속 저기를 한 거야. 수어를 이렇게 하신 거야. 근데 이제 수어 통역사들한테도 저기를 줘야 되잖아. 뭐야 일한 대가를 줘야 되잖아. 그래서 그 수어 통역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돈이 사실은 우리 그 단체 입장에서 보면은 만만치 않은 돈이야. 꽤 큰 돈이야. 선생님이 그 인식이 좀 부족해갖고 물어봤어. 그 진행하시는 분한테. 그런데 저 수어 통역을 이용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그러니까 수어 통역을 이용하시는 분은 누구야? 누가 수어 통역을 이용하는 거야? 어, 호연이 네. 수어 통역은 누가 이용하는 거야? 네? 수어 통역은 누가 이용하는 거냐고. 시간. 청각장애인. 그렇죠. 청각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거지. 언어장애인, 청각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거지. 그런데 그 진행하시는 분이 어, 자기가 알고 있는 수어 통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청각장애인이 없다는 거야. 근데 그러면 수어 통역을 그럼 왜 해요? 그 낭비 아니에요? 라는 말이 올라오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 호연이나 세진이. 수어 통역 청각장애인이 없는데 수어 통역을 그 대회에서 배치해서 돈을 쓸 필요가 있을까? 없어요. 호연이 없고 세진이는 있어요. 왜? 어, 돈을 들이더라도 지금은 당장은 옆에 보이지 않고 없을 수는 있지만 나중에 미래가 되면 장애인들이 더욱 많아질 수 있고 보살펴야 되는 사람의 수가 많아질 수 있으니까 미래를 대비해서 만일을 대비해서라도 돈을 조금이라도 더 들여 그 통역을 그 교육을 실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호연이는 왜 필요 없다고 생각해? 시각장애인들이 수어 통역을 이용하는데 굳이 없는데 사용할 일은 없으니까 음,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음. 그래서 청각장애인들이 수어통역을 이용하는데 청각장애인들이 없다면 수어통역 서비스를 할 필요가 당연히 없다라고 선생님도 생각했어. 그런데 그 담당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진이와 비슷한 맥락의 말씀하셨는데, 어,
수호 통역이나 이런 거는 기본값이에요. 기본값. 근데 이걸 기본값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일부러 돈을 내서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청각 장애인들이 뭐라고 생각해야 되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청각 장애인들도 이런 대회에 오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기들 때문에 돈을 더 써야 된다고 생각하면.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기본값이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상황을 바꿔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 청각 장애인이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뭘 할 거야? 수어 통역을 할 거 아니야. 네. 그 수어 통역을 기본으로 하는데 선생님 청각 장애인이 아니고 수어를 몰라. 그럼 선생님을 위해서 뭐를 해야 돼? 수어 통역하는 거를 음성 통역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음성 통역하는 거에 돈 든다고 할 거 아니야. 즉 이건 다수와 소수의 문제라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그뭐 캠페인 차원에서라도 기본값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휠체어 장애인이나 이런 그 이동권 같은 경우도 아예 처음부터 저상버스, 아예 처음부터 건물을 만들 때 그 뭐야 엘리베이터나 뭐 이렇게 장애인들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설계하고 만들었으면 추가적인 비용이 들 거라는 생각을 안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우리 사회는 장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애당초 설계한 게 아니라 그냥 누구 편하게 비장애인들 편하게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장애인들 때문에 비용이 더 든다라고 질색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기본값을 뭘로 할 거냐. 비장애인들이 다수라는 이유로 비장애인을 기본값으로 할 거냐. 아니면 장애인, 비장애인 관계없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기본값으로 할 거냐. 라는 부분에서 그 인식의 어떤 그런 전환, 인식의 차이,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다랗게 감정이 첫 번째가 이거야. 과거에는 장애인에 대해서 혐오, 차별을 당연시했어. 그래서 장애인들 보고, 뭐, 나쁜 말, 욕도 했지. 비읍시옷 이런 식으로 비읍시옷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장애인들 보고서.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의 반대말 옛날에는 뭐라고 생각했어? 옛날에는 장애인 말고 장애인 반대말을 뭐라고 생각했는지 혹시 알아? 평범한 사람, 어? 정상인. 정상인. 정상이라고 했어. 장애인의 반대말은 정상이라고 그랬어. 근데 지금은 그럼 장애인이 그럼 비정상이라는 거냐? 라고 하면서 장애인의 반대말은 정상인이 아니라 뭐? 비장애인. 비장애인. 비장애인이라는 거야.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장애인 사람인 거지 정상과 비정상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인식이 바뀐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장애인을 혐오와 차별하던 사람들에 비하면 장애인에 대해서 동정하고 불쌍하게 여기고 도움을 주려고 하고 도움 자선을 베풀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야 안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착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것도 아니라는 거야. 동정과 자선 베풀 이것도 아니라는 거야. 왜? 아니, 동정하고 불쌍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자선을 베풀고 하면 좋은 거 아니야? 착한 사람 아니야? 그 맞아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이것도 아니라는 거야? 호연아, 잘 모르겠어요. 혜진아,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 부분에서 83쪽 보겠습니다. 아홉째 줄. 열하나, 열둘, 열세. 아니, 그 위에서 여덟째 줄. 83쪽 여덟째 줄. 세진이가 읽을 거고, 호연이 잘 들어보고, 쌤이 세진이가 읽었던 내용에 대해서 호연이 네 말로 바꿔 설명을 할 거니까, 호연이 잘 듣고 얘기합니다. 다시 안 읽어줄 겁니다. 자, 오, 세진이 읽어. 장애인을, 장애인,
음. 장애인을 조롱하는 것도 비하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장면이 왜 문제가 되냐고. 미디어에서 장애인의 삶이 주로 불쌍한 인생으로 설정된 탓에 시청자의 눈에 왜곡되어 보이는 것이 문제야. 이런 장면이 많이 노출될수록 장애인에 대한 동정의 시선을 가질 수밖에 없어.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제3의 존재로 불쌍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지. 정작 그들이 평범한 삶을 누릴 권리에는 큰 관심을 가질 수 없게 만든다. 아, 호연이 지금 세진이가 읽은 말 무슨 말이야? 아, 근데 진짜 그게 아니라 지금 저 노트북 이어폰을 끼고 스피커를 100으로 맞춰놨는데 지금 잘 들리지가 않아요. 세진이, 네가 얘기해봐 그러면. 네가 읽은 게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 비장애인들이 그 응, 장애인의 불쌍한 모습 그런 게 나온 광고들이나 이런 영상들을 보면 응, 그 장애인들은 무조건 불쌍한 사람이다. 우리가 응, 무조건 도와줘야 한다. 응, 우리와는 다르다. 이러는 편견을 주기 때문에 응. 어, 그 장애인들은 평범한 삶을 가질 수 없다라는 편견을 갖게 해서 좋지 않다고 그 말합니다. 지금 얘기하면 결국 장애인에게 동정과 자선을 베풀 게 아니라 장애인들의 뭘 보장하라는 거야? 자유. 평범한 삶을 보장하라는 거야. 어? 비장애인인 세진이나 호연이가 그냥 버스 타고 원하는 데 가는 게 당연한 거지. 평범한 거잖아. 특별히 네, 누가 도와줘서 그런 게 아니잖아. 네, 그런 것처럼 휠체어 장애인이 되었던 시각 장애인이 되었던 그 사람이 원하는 데 가고 싶으면 그 사람도 자유롭게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할 수 이동할 수 있어. 있다는 거야. 그런 평범한 삶을 보장하라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준다는 거야. 이 사람을 도와줘가 아니라. 그래서 아까 호연이가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 무슨 얘기를 했냐? 장애인들을 도와준다고 호연이가 얘기하지 않고 호연이가 이렇게 얘기했어. 장애인이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준다라고 얘기했어. 자, 호연이 무슨 차이야? 어, 장애인을 보면 가서 도와주는 게 보자마자 도와주는 게 더 좋은 사람 아니야? 근데 왜 너는 근데 장애인이 도와달라고 해야만 도와줘야 된다고 그러는 거야? 무슨 차이야? 왜냐면은 어, 이제 내가 너무 착한 마음으로 도와줬다가 어, 굳이 필요도 없고 나 혼자만 할 수 있는데 음, 왜 도와주지 이런 좀 내가 그렇게 그 일상생활이 힘들어 보이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음, 먼저 도와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물어본 다음에 음,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그때 도와주는 게 음. 가장 좋다고 배웠어요. 그렇지.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이 이제 그 바뀐 거야. 그 사람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 부족한 사람, 그 우리가 채워줘야 될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 사람도 우리가 평범한 사람, 똑같은 사람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그 장애인 아니다 하더라도 세진이가 뭐 힘든 일이 있어. 그럼 도와달라고 부탁할 수 있잖아. 그럼 그 사람이 도와주면 되는 거잖아. 그것처럼 장애인도 역시 자기가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의 호응해서 도와주면 되는 거지. 장애인 그 자체를 결국은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으로 보느냐 아니면 평범한 사람으로 보냐의 그 시각의 차이라는 거지. 그리고 그들이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것들이 그게 지금 현재 이 책에서 장애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마지막 문단. 거기 아까 세진이가 아까 읽었던 데서 83쪽 장애인을 주인공으로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애인을 주인공으로 다루는 휴먼 드라마 역시 몇 가지 구성된 모습으로 그들을 나타내고 있어. 장애를 극복하고 운동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하거나 천재적인 재능으로 연주를 해내는 모습, 자폐 성향이 있지만 뛰어난 지능을 뽐내는 모습이 우리가 보아온 전형적인 설정이야. 이들은 장애인 중에서도 특별한 엘리트에 해당하는 장애인 또는 장애를 극복하고 성공 신화를 쓴 사람들이지. 그 그런 다음, 특별, 음. 그런 특별하고 뛰어난 성취 위주로 장애인이 미디어에 비춰지면 우리는 장애를 노력으로 극복하고 넘어서야 할 것으로 인식하게 돼. 그러고 이런 이야기가 대개 장애인과 그 주변 사람들의 눈물겨운 노력과 성취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며 끝나. 아, 자, 지금 호연이 들었어? 또 안 들려? 아니요. 세진이 말 들었냐고 읽어주는 거.
이렇게 들었는데, 네가 이해한 대로 얘기해봐. 뭔 말이야? 잘 안 들려가지고. 자, 세진이가 얘기해줘. 뭐야? 그 평범한 동영상이나 그런 매체에서도 그 장애인을 다룰 때 어려운 상황이나 그 힘든 몸을 이끌고 그 성공을 이뤄낸 사람들의 이야기만 다루다 보니까 장애인들도 성공을 해야만 그렇게 좋게 될 수 있다 이런 편견을 부여져. 음. 그래서 그 장애인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자폐 장애인인데 막 뭐 천재적이야 막. 그랬을 경우에 다른 자폐 장애인을 보고서 너는 어떤 천재성을 갖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또는 어떤 장애인인데 그걸 극복을 해갖고 뭐 이렇게 아주 성공을 해. 당연히 축하하고 격려하고 칭찬할 일이야. 그런데 그럼 다른 장애인한테 너는 왜 못해? 라는 식으로. 그런 점에서 이제 장애인이면 뭔가 다 극복하고 뭐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책 저자의 주장은 그게 아니라 장애인을 그냥 그대로 근데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들의 권리를 존중해줘야 된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장애인들을 과연 도대체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것인 건가라는 부분들의 이야기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동의할 수도 있고, 하지만 또 명백한 현실은 장애인들의 이동권도 보장해줘야 되고, 장애인의 평범한 삶도 보장해줘야 돼. 근데 명백한 현실은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해오지를 못했잖아. 못했어요. 못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아까 청각장애인을 상대로 한 수어 통역을 하는데 돈이 드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라는 그리고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누가 그 돈을 낼 것인지 누가 그 돈을 지불할 것인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또 아울러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민이 되는 거지. 뭐돈 많고 지금 당장 뚝딱이 갖고 다 고칠 수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냥 바로바로 해주면 되지. 근데 현실적으로 자원은 또 부족한 어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러한 것들 어떻게 바꿔 나가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하는 것들은 분명히 권리로서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얘기하지만 권리가 있다고 해서 그 권리가 무조건 다 실현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에서 어떻게 이제 슬기롭게 그 부분들을 맞춰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또 이제 권리라는 측면과 또 현실, 그 실현 가능했던 그런 측면들은 또 조금은 또 다른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자, 성소수자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세진이와 호연이가 이제 성소수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별로 좋지 않은 어떤 그런 인식을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진이와 호연이는 어떤 주장들을 갖고 있고 또 반면에 이 책 저자의 주장은 어떤 주장을 갖고 있는지 자, 세진이가 아까 이제 기독교 신앙의 바탕을 둬가지고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근거가 뭐야? 성소수자의 문제가. 뭐지? 원래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음, 사랑해야 하고, 주어진 성을 바꾸면 안 된다는 건데, 그, 뭐지? 그 성소수자들은 음, 성을 바꾸거나, 음, 우리도, 성이 다른 사람이지만, 뭐지? 존중받아야 한다, 이런, 음. 그런 생각들이, 어, 전 잘못됐다고 봐요. 그, 그렇지. 다르, 그, 그들이 다르다고 말하는데, 음, 다른 게 아니라 좀 잘못된 걸로 생각해요. 잘못됐다. 자, 그러면 거기서 이제 바로 주어진 성이라고 그 얘기하는 부분들이 세진이의 생각은 세상에 태어날 때 뭐가 있고 남성으로 남자, 태어나거나 아니면 뭐로 태어난다? 여성. 여성으로 태어난다. 요것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세진이는. 네. 어. 근데 이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의 주장은 이런 거야. 남성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여성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거야. 또 반대로 뭐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남성의 것 같아요. 여성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남성 정체성을 갖는다는 거야. 남성 정체성을 갖고 태어났다는 거야. 즉, 이 남성과 여성이라는 것들이, 아이고, 지금 세진이는 대다수는 사실은 남성의 몸으로 남성 정체성을 갖고 태어나고 여성의 몸으로 여성 정체성을 갖고 태어났어. 대다수는. 근데 이 성소수자들 중에 일부들은 남성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여성 정체성을 갖고 태어났고 여성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남성 정체성을 갖고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되는 거야? 아니면 만약에 이렇게 태어났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여성 정체성을 갖고 태어났지만 남성의 몸으로 태어났으면 그게 남성으로 참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런 남성으로 주장에 참고,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남성으로 참고 살아야 돼. 남성으로 참고 살아야 된다? 이유는? 그, 이미 자신에게 한번 주어진 몸이고, 음, 그,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음. 그저 자신이 살면서 조금 더, 어, 그, 자신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돼. 자신의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뭐라고? 자신의 현실을 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음. 삶에서 더, 좋을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더 좋은 영향을 끼친다. 근데 네. 저 음, 가야 할 것 같은데, 가야 된다고? 네, 학원 보충 때문에, 뭐라고 해라? 학원 보충, 어, 자, 그러면 다음 주 예, 안 과제, 쉬어요? 어? 다음 주에 안 쉬어요? 다음 주 왜 안 쉬어? 쉬지. 네. 개천절은 지나잖아. 다음 주 10월 4일인데 왜 쉬어? 10월 3일, 휴일 아니었어요? 10월 음. 4일 수요일, 10월 4일이야 수요일은. 어, 다음 주에 그냥 우리가 글쓰기 안 하고 이 책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호연아. 한 번 더요? 어? 한 번 더요? 이 책 오늘 우리가 그 이야기 나누는 부분들이 뒷부분 이야기를 전혀 못 다뤄서 이 얘기를 네.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읽어오면 되는 거예요, 책을? 아, 호연이 책 구해서 호연아 이책 읽고 우리가 지금 어 그 장애인하고 성수자 말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더 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연이. 아니면 글쓰기 과제를 내줘? 아니에요. 아니, 이거,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책 같다고 갖고 한 번 더 생각해요. 하는 게 나아? 네, 아, 그래서 이 책 갖고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안녕히 계세요. 잘 가고. 그래서 지금 그 세지가 말한 그런 부분들, 삶에서 더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제 그 성소수자 또는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에는, 그 주어진 현실을 내가 도대체 왜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리고, 그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너가 남자인데 너 보고 이제 뭐라고 살라, 너 보고 만약에 뭐라고 살라고, 여자로 살아라. 라고 하면 가능할까, 세지나? 아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한테 요구하는 게 마치 그런 거라고 하는 거지. 자기가 몸은 뭐 가슴도 나왔고 뭐 자궁도 갖고 있고 그런데 자기는 남자라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자기 보고 뭐 그냥 너가 몸이 그러니까 여자로 살아라. 라고 하는 거는 셋이 너 보고 여자로 살아라고 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그 사람한테 주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거냐 해서 그래서 이제 이른바 기독교 측에서는 그 질병이다 병. 병이기 때문에 그거 뭐 해야 된다? 대한 고쳐야 된다. 그거를 이제 질병, 고칠 것으로 바라볼 것인 건가? 아니면 질병이 아니라 그냥 세진이가 타고났듯이 그 사람도 그냥 타고난 걸로 바라볼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뭐가 있는 거야? 그 차이를 갖고 그거 있는 거야. 참 또는 과거에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과거에 기독교에서는 잘못 태어난 거야 그 사람들. 저주받은 거야. 그러니까 니들이 뭐 해야 되는 거야? 잘못 태어난 거니까 니들이 뭐 해야 된다? 책임져야 감수해야 된다. 감수해야 된다. 마치 장애를 갖고 태어났으면 장애를 갖고 태어난 걸 감수하고 살잖아. 그런 것처럼 뭐야 성소수자로 태어났으면 너희들이 그냥 성소수자인 걸 뭐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야. 되고 감수하고 살아야 돼. 감수하고.
근데 요즘에 이제 장애인들이 잘못 태어난 게 아니라 다르게 태어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나는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난 거야, 그냥. 근데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났다고 하지만 시각 장애인으로서 나는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태어났으니 하지만 내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너희들한테 어떤 피해를 입히는 게 없지 않냐? 여자로 태어나서 뭐 남자로 성전환 수술했다. 성전환 수술을 했을 때 내가 너한테 피해 주는 게 뭐가 있냐? 라는 식의 어떤 그런 논리를 갖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뭐 해봐야 될 문제들, 토론하고 맞아요. 따져봐야 될 어떤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선생님 지금 세진을 설득하려는 게 전혀 아니고 세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종교적 이유가 있고 또 기독교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자연의 질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위배하는 어떤 그런 사건이고 또 이제 우리가 뭐 보통 이제 소돔과 고모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동성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게 이게 그 뭐야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퇴폐적인 문제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망할 징조야, 망할 징조, 종말의 어떤 그런 징조야.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것들이 허용돼서는 안 돼.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욕망 때문에 향락, 이게 향락 때문에 그 성의 질서가 문란해지는 아주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 기독교의 어떤 정통적인 그런 생각들이에요. 반면에 그 성소수자들은 자기들이 뭐가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퇴폐적이고 무슨 욕망에 차가지고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남자가 여자가 좋아하듯이 어? 그 좋아하는 마음이 드는데 자기는 남자 몸으로 태어났지만 누가 좋다는 거야. 감사합니다. 남자가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누가 좋냐라고 하는 것들이 자기는 그냥 여자를 보면 마음 설레는 게 없다는 거야. 두근대는 게 없다는 거야. 근데 남자를 보면 두근대고 설레는 마음이 있다는 거야. 어? 다만 이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내가 어떤 여자가 보면 가슴 설레고 좋아. 근데 그 여자는 나를 안 좋아해. 근데 내가 그 여자를 막 강제로 뭐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잖아. 그 성폭력이잖아. 그것처럼 동성애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인데 남자가 남자를 좋아한다고 해서 어떤 동성애자가 와가지고 세진아 나 너 사랑해. 나 너 좋아해. 라고 막 세진이 너한테 얘기하면 세진이 나는 난 너 안 좋은데? 난 여자가 좋은데? 근데도 막 그 남자가 널 강제로 못 주게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처벌받아야 되지. 남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처벌의 대상인 거지. 그게 남자가 남자를 강제로 좋아했다, 남자가 여자를 좋아했다, 이건 둘 다 마찬가지라는 거야. 성폭력의 문제는. 근데 여자한테 그런 건 괜찮고 남자한테 그런 건 안 된다, 더 안 된다? 그건 아니라는 게 이제 그 사람들의 뭐인 거야? 주장인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그 문제를 또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건가, 어떤 시각을 바라볼 건가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토론거리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됐니? 네. 자, 그래서 나머지 얘기는 우리가 또 뭐 그 장애인과 성수 얘기만 우리가 조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얘기는 또 우리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석 명절 잘 지내고 우리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